당뇨 합병증을 부르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제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당뇨합병증을 부르는 최악의 습관 3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먼저 보시면 수면 아유. 부족입니다. 우리 지금 다 수면 부족이에요. 어제 축구보느라고. 맞아요. 얼마나 힘을 썼던지. 그러니까요. 내가 왜 힘을 썼지? 아니 근데 정말 수면 부족이 당뇨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적절한 수면은 그 당 조절에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수면이 불충분해지면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 중의 하나인 인슐린과 코티졸의 분비에 불균형이 초래가 되고 이로 인해서 혈중의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수면 장애 있는 분들, 특히 코골이나 어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 수면 중에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코티졸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당이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써 수면 장애가 있거나 충분한 수면 섭취가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오늘도 우리가 이제 수면 부족인데 다음 주 월요일도 있잖아요. 화요일도 이제 좀 그럴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있어요. 그렇죠. 일요일에 늦잠 자면 된다. 근데 이게 몇 시간 정도 자야 충분한 수면인 거예요? 네, 아마도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성인의 이 평균 수면 시간, 권장 수면 시간은요. 최소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입니다. 오.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 하루 7시간 푹 잔 사람과 5시간 정도 잔 사람의 이 당뇨 발생률을 비교해 봤을 때 무려 5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이 수면 시간을 비교했을 때 지금 최소 시간인 7시간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당뇨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근데 뭐 야식하면은 옛날에 어머님 세대 때는 이러잖아요. 찹쌀떡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 같으면 그렇게 라면이 땡긴단 말이에요. 진짜 이 탄수화물 야식 정말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네, 실제로 잠이 부족하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이 수면 부족 상태가 계속되면 깨어 있는 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의 수치가 평소보다 약 18% 감소를 하고요. 허기를 유발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28%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0대 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수면 패턴이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6시간 30분만 잔 그룹보다 6시간 30분을 잔 그룹과 9시간 30분을 잔 그룹이 있었는데 6시간 30분만 잔 그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과 설탕이 첨가된 식품을 더 많이 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 축구보다 출출하면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어제 축구 보면서 뭐 드셨어요? 저는 어제 치킨. 치킨. 뭐 드셨어요? 저는 족발. 저는 마른 오징어. 이게 골고루다. 씹어야 돼요, 좀 이렇게. 세 분은 뭐 드셨어요? 치킨입니다. 치킨 먹었어요. 치킨. 야, 치킨이 압도적이네. 치킨이니까. 뭐 드셨어요? 저도 치킨. 역시 치맥이죠. 네. 근데 오늘 탄수화물이잖아. 우리가 배웠으니까 네, 조심하는 걸로. 자, 이어서 당뇨합병증 부르는 최악의 습관 3가지 중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 요거 딱 나오는 나왔네.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네, 사실 탄수화물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이죠. 우리가 이제 섭취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면 이제 포도당 형태로 흡수가 돼서 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는 에너지로 쓰고 남은 이 당이 이 몸 안에 지방 형태로 전환이 돼서 저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 곳곳에 지방이 쌓이게 되거나 혹은 이 혈관에 쌓여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 위험도 높이게 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게 몸속 곳곳에 쌓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도 간식을 계속 찾거나 혹은 이게 식사를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혹은 짜증이 난다. 이럴 때는 탄수화물 중독을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이제 밥 먹을 때 보면 네. 밥 먹고 나서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잖아요. 네네. 그걸 좀 먹어줘야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게요. 일단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에 따르면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탄수화물을 전체 에너지 중 55에서 65% 비율로 섭취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장년층 같은 경우엔 평균 탄수화물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권장 비율을 이미 한참 넘어섰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엔 단백질이나 지방과 달리 체내 축적률이 100%에 달해서 단순당과 같은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당 중독의 위험성 또한 커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밥배 따로 디저트배 따로인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당뇨 합병증 부르는 최악의 습관 마지막 뭔지 보겠습니다. 식후 과일. 네. 식후 과일. 아니 이걸 음식점에 가도 밥 먹고 나면은 뭐 사과나 밤 이렇게 두 쪽씩 주던데. 그렇죠. 네, 네. 소소하게 하나 먹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적당한 과일을 섭취하는 건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과일 속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 E와 플라보노이드 등이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과일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의 당뇨 망막병증과 뇌졸중 발병 위험이 가장 낮았다고 하고요. 중국 연구진은 당뇨 환자 3만 명을 분석을 해봤는데 과일을 먹는 환자는 당뇨병이나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